안녕하세요. 건가의 커피 공장 창업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제는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음식점 창업을 하지 마라. 저는 지금 이제 13년째 음식 업종에 해당되는 커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쪽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제 강의는 음식 업종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커피 쪽을 창업하시려는 분한테는 적지 않게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참 꼭 이런 사람은 절대로 좀 창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든 것이 그 입맛이 너무 저렴한 사람들, 입맛이 너무 싸구려인 사람들, 입맛의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은 음식점 창업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입맛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고객의 그 까다로운 입맛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 본인의 입맛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맛없어 하는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시피 남편한테 막 얘기하겠죠. 우리 가족한테 얘기하겠죠. 솔직하게 얘기해줘. 내 음식만 어때? 또 뭐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얘기하겠죠. 그러면 정말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남편분도 그 가족도 이 엄마의 음식에 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또 뭐 크게 문제점을 발견 못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뭐 냉정하게 아유 누구 엄마 음식 맛없어, 이거 갖고 어떻게 해, 이거 망해, 이렇게 또 남에게 모진말하는 것을 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주저하게 되고, 근데 정작 본인 입맛은 맛있으니까, 자기가 만든 음식이 맛있으니까 또 남의 말도 잘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시겠다면 정말로 맛있는지 유명한지 말고, 이름만 유명하고 이름만 맛집이지 막상 가서 먹어보면 정말 허당인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말고 정말로 맛있는, 규모가 크던 작던 뭐 칼국수든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삼겹살이든 모든 맛있는 집들을 계속 찾아다니세요. 그러면 우리 오감은 금방, 생각보다 입맛은 금방 까다로워집니다. 뭐 1년 10년 걸리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의외로 어느 순간 갑자기 평소 때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들이 별 맛을 못 느끼겠고 만족이 안 되고 이거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본인의 입맛이 이제는 많이 까다로워졌구나 생각을 하시고 진지하게 그때서부터 본인의 음식 레시피를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입맛이 까다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레시피 고민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창업하지 마라. 두 번째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뭐 제가 도덕 강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외국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은 어떤지 좀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 너무 잘하거든요. 핑계는 뭐 하나만 대면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온몸에 거짓말이 배어 있는 게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적인 정서입니다. 조금만한 이익이 있어도 거짓말하고, 조금만한 위기가 있어도 거짓말해서 모면하려고 그러고, 정직이란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처박혀 있는 게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좋긴 하지만 뭐 세상을 모른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존중받기보다는 오히려 아이 그래 네 팔뚝 굵어 뭐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래서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제 강의는 참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냥 핵심 키워드만 잡아서 제목으로 달고요. 이 음식만큼 정직함이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음식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쓰는 것과 나쁜 식재료를 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건 그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식에서의 조리 과정을 그대로 다 지켜야 했느냐, 다 지켜하지 않았느냐는 그대로 그 음식 맛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사실은 이 음식 업계에서 만연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가게를 오픈합니다. 처음에 가게를 오픈해서 처음 가게를 열 때에는 굉장히 그 집 음식이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손님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가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손님도 많아졌는데 그 가게는 희한하게 점점점 더 맛이 없어지는 가게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음식 업종에서는 일반적이에요. 그게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손님이 많아지니까 빨리빨리 음식을 내야 되고, 그리고 손님이 많아지고 그 밀려오는 손님을 다 소화도 할 수가 없으니까 손님에 대해서 대하는 가치가,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느 순간 내가 이 A라는 식재료는 반드시 A 등급의 퀄리티를 가진 식재료를 썼었는데 어느 순간 그 식재료가 구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러면 B 등급의 식재료로 그냥 쓰기에도 큰 문제를 안 느끼는 거예요. 왜? 손님이 줄 서서 기다리니까. 그리고 손님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건 본인만의 오산이고 본인만의 착각이죠. 물론 저는 알아요. 이 거짓말로 식재료 속이고 뭐하고 이런 음식점도, 이런 커피숍도 손님이 득실득실한 손님 가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음식 장사라는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정직함입니다. 자기가 원래 추구하던 음식 맛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려면 이런 식재료를 써야 되고 이런 조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아무리 어려우셔도 또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지켜주셔야 돼요. 이 지키기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손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우리 마음속에 교만병이 올라와서 얼마나 손님을 우습게 알게 되는지 저도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다른 건 다 몰라도 음식에서 들어가는 식재료만큼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거짓말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음식업종을 시작하기 전에 결단하셔야 되고 각오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오늘 3강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4강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만은 아닙니다. 이게 구독자가 그래도 최소한 숫자가 되어줘야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들으시는 분은 우연히 들으셨던 분일지라도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로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